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아침 천옥현의 안보정론 시간입니다. 두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번 4.15 총선과 관련된 호남 지역 민심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호남 지역 당연히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완전히 참패했죠. 예, 완전히 참패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정당이 완전히 다 석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전략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압도적인 호남 지역에서의 압승을 바탕으로 해서 압도적 제1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의 전략 그렇게 쉽게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광주 지역에 있는 MBC, 뉴시스, 광주 전남본부, 그 다음에 무등일보 이런 언론기관에서 이 한국 갤럽에 의뢰해가지고 광주 전남 지역 18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연말에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놀랄 결과가 나왔어요. 말하자면 민주당 후보들보다는 예상 후보들보다는 현역에 있는 군소 정당 후보들이 더 우세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지난번에 바른미래당한테 완전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당, 즉 그 당시에는 국민의당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컨대 현재 여론조사한 결과 광주 북구갑, 그 다음에 전남 목포, 전남 여수갑, 전남 여수울 주승용, 전남 고흥, 그 다음에 이 황주홍, 해남 안도, 윤영일 이런 6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비민주당 현역 의원들한테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한국 갤럽이 조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도 내부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의 호남 전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자신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18개 선거구 대상 여론조사에서 무려 6곳에서 군소야당이라든가 또 무소속 현역 의원들한테 밀리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선거 불과 3개월밖에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3개월 만에 이런 여론의 흐름을 말하자면 되돌릴 수 있느냐? 만약 되돌리지 않는다면 원내 일당 자리를 압승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군소 야당들 이렇게 각자 각계 약진에서는 민주당의 바람, 조직몰이에 대적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소 야당의 현역 의원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우세하게 나온 그 다음에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호남 지역의 의석의 기반을 두고 있는 조그마한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죠. 뭐 결국 이 야합 세력 정당들이 하나로 뭉치면 민주당과 싸울 만하다. 이런 의견들도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로 뭉치기가 그렇게 쉽냐? 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뭐 불가한 것은 아니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 간판 스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간판 스타는 바로 제1순위로 안철수가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당 시즌2를 이번 총선 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과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안철수가 이번에 전적적으로 정계 복귀를 선언해서 곧 귀국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안철수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로 뭉치면 지난번과 같은 그런 선거 승세를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좌파 진영의 특색은 쉽게 뭉치는 특성이 있어요. 안철수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기에는 그동안에 감정의 골들, 즉 안철수와 함께 했던 박지원을 비롯한 지금 안철수 당에서 다 떨어져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두 번째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는 현재 이렇게 각계약진하는 현역 의원들의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나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번 20대 총선하고 달리 지금은 압도적으로 높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60% 후반에서 70%대 초반에 이를 정도로 아주 압도적이고,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총선 총선이 가까울수록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제3의 신당이 과연 이 압도적으로 높은 문재인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율을 뚫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불안한 기색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이 안철수 후보가 또 현재 호남만을 중심으로 한 정당을 창당해서 이번 총선에 임할 경우에 안철수는 결국 대선을 노리는데, 대선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중도 보수 이런 거를 그 쪽으로 기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현 상황에서 안철수에게만 의존해서 통합 일종의 호남판 통합 야당이 뭐 사실 야당도 아니고 그냥 뭐 그 야합 세력들이죠. 만들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가 중도 보수를 표방을 해서 전국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안철수 이미 실망스러운 비호감 정치인 1번이 안철수 아닙니까? 비호감 정치인 1번이 중도 보수를 표방한다. 중도 개혁? 이거요, 전국적인 정당 절대 아니라합니다. 오히려 중도층에 있는 이러한 인사들은 우리 자유우파들의 통합 움직임을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출마할 수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 자유우파 후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지난번 총선 때처럼 그렇게 큰 태풍몰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아침 방송을 마치고요, 이제 현장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제 방송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이 계시면 꼭 새롭게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우리 안보정론을 좋아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많을수록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보하고 무너져가는 외교안보, 그리고 파탄된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가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이 열린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